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8,200달러 횡보 중이고 이더리움 1,900달러 플러스 2%. 상하이 하드포크 4월 12일 얼마 남지 않아서 호재 전까지 이더리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표하고 민간 고용 지표 나쁘게 나오면서 나스닥하고 비트코인만 약간 주춤한 거고요. 하지만 5월 금리 인상 종료 큰 호재 남겨두고 있어서 이 정도 데이터 가지고 시장의 하락 크게 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리플 플러스 도지코인 마이너스지만 밀크코인, 보라, 플레이뎁 등 플러스 60%, 30%, 20% 폭등하면서 메인 코인들 주춤하니까 작코인들 상승이 큽니다. 수익률 보고 투자하는 개인들 많은데 이렇게 작코인들 폭등을 해버리면 개인 투심 흔들리면서 추가적인 자본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43.9%로 비트코인 가격 횡보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너스 하락 오는 것은 알트코인, 작코인으로 자금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번에 나온 데이터는 미국 비제조업 서비스 분야 경기 지표인데 미국은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이 경제의 70%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애플 아이폰도 보면 본사 사무실이 미국에 있는 거지 생산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글로벌로 판매를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아이폰도 중국에서 제조해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비제조업 지표가 지난달 반등 오면서 경기 회복 빠르다고 신호 주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꼬시기 상승 이후 하락이 무섭죠.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도 45포인트까지 비제조업 지표 하락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추가 하락 올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대신에 경기 침체가 오면 3월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바이든 정부 빠르게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나스닥 코인의 하락은 작은 거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거시경제 안 좋은 지표가 누적이 된다면 주가 상승 주춤해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고요. 주식이나 코인 큰 폭락이 나오려면 전문가들 예상을 못한 갑작스러운 공포가 나와야지 충격이 큰 겁니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1% 하락률 잡고 약간의 조정 정도이고요. 최근 시장은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 나오면 개인들 추가 매수하고 싶은 시장인 거죠. 알트코인 시장은 1월, 2월 상승 제대로 못한 리플, 도지코인 제외하고는 샌드박스 같이 메인 코인들 2월 매물대 당장 못 들고 횡보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2월에 매수했던 개인들 홀딩은 하고 있는데 5월 3일 FOMC 전까지 확실한 호재가 안 나오면 추가로 매수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바이낸스 스스로 제로 정책도 종료가 되어서 알트코인도 신중한 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보면 샌드박스하고 마찬가지로 2월 매물대 여전히 소화를 시키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4월 10일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호재가 있어서 그나마 샌드박스보다는 매도량이 크진 않습니다. 3월 중순 이더리움 클래식 25,000달러 구간에서 현재로서는 대량의 매수도 들어온 상황이고요. 몇몇 작코인 위주로 2월 매물대 또는 상승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2월 매물대 못 들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5월 금리 인상 마무리 호재가 나오면 알트코인 2월 다음에 두 번째 대세 상승이 기다리고 있고요. 경기 침체 이슈도 재부각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투자자들 망설이는 단계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보 헤비 가격들은 여기 3월 저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매수 이후 반등에 50% 매도하고 여전히 홀딩 중입니다. 5월 전에는 결론이 나올 듯 보이고요. 알트코인은 큰 상승 이후 횡보를 하더라도 2개월 이상은 대형 고래들 홀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든 대량 매도든 방향성이 빠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알트코인 어떻게 될 것인지 기관들이나 고래들 방향성이 중요한데 비트코인 2년 홀딩 고래는 4월 4일 대량 매도 있었다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3년에서 5년 이상 비트코인 홀딩하고 있는 고래들은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율 해지 용도를 투자를 많이 하는데 2년 고래들은 1조 이상 자금 운영하는 해지 펀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 방향성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2년 고래들 매도에 맞춰서 코인 익절만 하셨어도 평균적으로 70% 이상 높은 승률을 났고요. 2년 고래들 비트코인 작년 4월 반등 이후 하락 오기 전만큼 대량의 물량을 4월 4일 이미 매도한 상태입니다. 상승은 제한적이고 하락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3월 5주차 지난주
크립토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8.8밀리언 매수했고 이더리움은 2.8밀리언 매도를 했고요. 알트코인들은 솔라나, 리플, 폴리곤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알트코인 순환장에 수익 좋을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했고요. 비트코인 약간 사고 이더리움 팔았지만 비트코인 숏포지션은 25밀리언 매도로 당장에는 하락이 크게 안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만 61밀리언 누적으로 매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숏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거죠. 최소 횡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은 0.8밀리언 알트코인 중에 매수가 가장 많았고 기관들이 3월 5주차에만 53밀리언 최근 2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의 리플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리플 보유량 4주차와 비교를 해보면 42밀리언에서 53밀리언으로 일주일 만에 11밀리언 거대 자본이 리플로 들어왔고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기관들 리플 매수량이 여전히 많고 저점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플 하락 온다고 해도 하락이 제한적이고 최소 횡보나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요. 그런데 폴리곤은 1월, 2월 상승 많았던 코인에 반해서 최근에는 35밀리언에서 36밀리언으로 기관 비중이 약간만 증가를 했습니다. 폴리곤 홀딩하고 있는 기관들 비중은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고요. 폴리곤 투자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기관들 홀딩을 하고 있는데 총량으로만 봤을 때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 28,000달러 상승 이후 추가 매수는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 올지는 지켜보다가 추가 진입하겠다는 포지션일 듯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컨트 최신 분석에서 눈여겨볼 만한 관점을 가지고 왔고요. 이더리움 4월 12일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스테이킹 해제된다고 해도 이더리움 가격 하락 크지 않을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1700만 개 스테이킹된 상황인데 손실이 나고 있는 스테이킹은 970만 개 있고 수익 중인 스테이킹은 810만 개라고 하고요. 절반 이상의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손실 중인 거죠.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14%가 현재 스테이킹 된 중이고 4월 12일 이후 한꺼번에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50% 넘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현재 손실 중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은 예상보다 낮을 것이다 보고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 투자자들 작년 고점에서 스테이킹하고 현재 손실 보고 있는데 5월 연중 금리 인상 종료되면 추가 상승 예상하면서 매도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수익 중인 스테이킹도 810만 개 비중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투자자들 일부 분할로 익절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는 드렸지만 하드포크 이후 1주에서 2주 정도는 강한 반등 오는 모습 나오다가 그 다음 폭락 오는 경우가 많았죠. 개미 꼬시기로 반등 줘서 이런 구간 물리게 한 다음 세력들 물량 개인에게 대량 떠넘기는 거죠. 크립토컨트 신뢰 높은 분석이지만 해제 물량 당장에 너무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하드포크 진행되기 전에 최근 같은 구간 50% 정도는 익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더리움은 2년 넘게 비트코인하고 같이 커플링되어서 움직이고 추가 발행도 21년 12월 에로 글래셔 업데이트 이후 안 한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미국 선물 ETF 상장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코인이죠. 특히나 바이낸스, 바이비트, OK 거래소 같이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들이 이더리움 보유량 비트코인, 테더 코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나 OK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 차이가 크지는 않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작은데도 보유량이 비슷하다는 것은 거래소도 이더리움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고요. 코인을 인플레이션율 해지 용도로 본다면 비트코인이면 충분하지만 블록체인 미래 성장 산업 관점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NFT 거래 에코 시스템 확장서 오픈을 안 했다면 코인 시장이 이 정도로 성장하기도 쉽지 않았을 듯 하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해제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비트코인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더리움 매수해야 되냐 이야기 주실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 이번 스테이킹 해제로 인해서 유동성이 대량 늘어나면 이더리움 다음 하락 때 매수 타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당장의 크립토컨트 전망처럼 5월 연중 금리 인상 종료 호재로 매도량 적을 수는 있지만 5월 이후 하락으로 다시 추세가 바뀔 수가 있고 본격 하락장 진입하면 늘어난 물량으로 인해서 작년 11월 저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스테이킹 해제로 자율적으로 이더리움 투자가 되면 하락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먼저 이더리움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저점 이후에 재반등하고 호재도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더 싸져야 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